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죄를 2번이나 지었습니다. 듬직했던 큰아들을 위암으로, 살가웠던 둘째 딸을 급성 백혈병으로, 제 배 아파 낳은 자식 셋 중 2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이제 제 곁엔 막내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마저 요즘 이상합니다. 밤마다 몰래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제 눈을 피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설마 막내 너까지 데려가시려는 겁니까?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묻고 싶습니다. 남은 자식 하나 지키려고 발버둥 친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제 이름은 김순자 68입니다. 남들은 늙으면 자식 덕 본다는데 저는 자식 보기 지지리도 없는 여편네입니다. 5년 전 32살 한창 나이에 큰아들 민수를 위암으로 보냈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재작년 둘째 딸 지은이마저 백혈병으로 오빠 곁을 따라갔지요. 남편과 저, 그리고 막내 아들 민철이 셋만 덩그러니 남은 집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미안해서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밥을 넘기곤 했습니다. 민철아, 많이 먹어라. 너라도 건강해야지. 막내 민철이는 형과 누나의 죽음 이후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형제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답답하면서도 혹시나 잔소리했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라도 얻을까봐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제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막내 민철이가 평범하게 결혼해서 저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 그저 늙어 죽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민철이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살은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철아, 너 안 자니? 어디 아픈 거냐? 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주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처음 아플 때도 저랬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며 숨기다가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말기였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 마지막 자식, 내 목숨줄 같은 막내마저 병마가 덮친 건 아닐까? 며칠 뒤 저는 아들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아들이 뭘 숨기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다이어리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병원 이름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대학병원, 1,500만 원, 부족함. 이게 무슨 병원? 1,500만 원이 부족해? 이 녀석이 정말 큰 병에 걸린 거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던 걸까요? 형과 누나 병원비로 가세가 기운 탓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당장 아들이 일 나갔다는 공사 현장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반장님에게서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철이요? 민철이 그만둔 지 꽤 됐는데 요즘 밤에 대리운전 뛴다고 하던데요. 낮에는 무슨 식당에서 알바하고 일용직도 그만두고 밤낮으로 일을 한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비를 벌려고 저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아들. 이 미련한 놈아, 너 몸이 그 지경인데 돈이 문제냐? 형이랑 누나 보낸 걸로 모자라서 너까지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그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안 아파. 진짜야. 거짓말 마라. 내 눈은 못 속인다. 살 빠진 거 봐라. 그리고 그 다이어리. 대학병원은 뭐고 돈은 왜 필요한 건데? 수술비냐? 그런 거냐?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고, 제발 건강만 하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민철이가 당황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해야. 나 진짜 안 아파. 이거 봐. 아들이 건넨 통장 이름은 효도 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적힌 대학병원 메모는 제 정기검진 예약 날짜와 죽은 형과 누나의 기일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엄마, 다음 달이 형 죽은 지 5년째고 누나 3주기잖아. 형 가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던 거 기억 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랑 아빠 모시고 크루즈 여행 꼭 보내드리라고 했던 거. 형이랑 누나가 모으다 만 돈. 내가 마저 채워서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랬어. 1,500만 원 채우려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투잡 뛴 건데. 뭐? 아들의 헛구역질은 병 때문이 아니라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과로한 탓에 생긴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못다한 효도를 이 막내 녀석은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더 꺼내왔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지은이가 생전에 썼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아플 때 나한테 그랬어. 부모님 남은 인생은 막내인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자기들 몫까지 내가 2배, 3배로 효도하라고. 엄마, 나 안 죽어. 형이랑 누나랑 약속했단 말이야. 끝까지 엄마 아빠 지키겠다고. 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철아.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너 힘든 줄도 모르고 내 슬픔에만 빠져서 먼저 간 자식 생각에 빠져 살아있는 자식이 곪아가는 줄도 몰랐던 못난 어미였습니다. 막내는 형과 누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하려고 그 어린 어깨로 우리 집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우리는 아들이 마련해준 크루즈 여행 대신 아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 돈을 여행에 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이 밤잠 설쳐가며 모은 그 피 같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셋이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파도가 꼭 형이랑 누나 같지? 우리 보고 잘 왔다고 손 흔드는 것 같네. 그래. 우리 민철이 덕분에 엄마가 호강한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자식을 잃은 슬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떠난 자식들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제 곁에 살아 숨쉬는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요. 아직도 밤이면 먼저 간 아이들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울면 제 눈치를 보며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막내가 마음 아파할 테니까요. 민수야, 지은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너희 동생이 이렇게 기특하다. 엄마는 이제 걱정 마라. 너희 몫까지 씩씩하게 우리 민철이랑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너희 만나러 갈게. 사랑한다, 내 새끼들.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자식인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